안녕하세요. 진짜 글로벌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그리고 연준 FOMC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말 그대로 세계 경제가 한 주 내내 긴장과 기대 속에 있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호재가 쏟아졌는데 왜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 그리고 한국 내부 정치 상황, 그리고 수출 무역 쏠림, 그리고 서학개미 해외 매수세 증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글로벌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짧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은 이미 모든 호재를 선반영했고 파월의 발언이 금리 경로에 경계 신호를 줬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추가 호재가 아닌 확실한 금리 인하 신호일 텐데 그게 아직 없어서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큰 호재가 연속되면 시장은 안정화되고 환율은 하락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유리한 합의가 나오면서 원화 강세 그리고 미중 회담에서 관세 완화가 나오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또한 달러 약세를 기대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달러의 상대적 약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연속된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뚜렷하게 하락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느 구간에선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줬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호재의 선반영 그리고 파월의 매파적인 스탠스입니다. 렛츠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일반적으로 회담이 잘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투자 상한 한도가 200억 달러로 기존 250억 달러에서 약간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됐습니다. 조선업 협력도 약속을 했었고 무관세 제품 그리고 품목 관세도 의약품, 목재가 최애국 대우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세가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가 엄청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 명확하게 호재로 반영되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커녕 1,200원을 지지하면서 다시 재차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기대보다는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이미 그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협상 내용만으로는 달러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만한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이벤트는 10월 30일 새벽에 있었던 연준 FOMC입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발표했고 일단 12월부터 QT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QT 양적 긴축 중단은 시장에 돈을 푸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의 호재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있었던 금리 인하가 중립 금리에 근접하기 위한 위험 관리 차원의 조정이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방향은 별개 문제라고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은 일단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선 긋는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이 놀란 상황이고요. 현재 고용 악화가 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다시 전년 대비 3%로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동시에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상품 인플레이션은 관세 때문이지만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관세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목표치 2%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기업들이 트럼프의 압박으로 인해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기업들 마진으로 감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월과 트럼프는 모두 같은 편이고 같은 기조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12월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경제 지표가 안개 속에 있습니다. 파월은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기자가 12월에 추가 인하가 있냐고 물었을 때 파월은 추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했고요. 결국 시장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QT 양적 긴축 중단은 통화 완화의 신호로 보이지만 파월의 스탠스를 보면 12월에 금리 인하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동결한다는 스탠스로 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원달러 환율 보면 다시 재차 급증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달러 강세가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100분 만에 히토리오와 관세에 대해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서로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고요. 트럼프는 회담 직후에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일단 히토리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히토리 문제가 전부 해결됐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면서 서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율 차트를 보면 이상합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 발언을 봐도 완화적인 스탠스인데 시장은 재료 소멸로 해석한 거고요. 그동안 너무 많은 기대를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패드워치에서 보시면 금리 동결 확률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빅 이벤트는 대부분 끝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FOMC 미중 회담까지. 그럼 이제 남은 건 12월 금리 인하 여부인데 파월이 그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요. 시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올 호재가 없고 호재 소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고 달러가 상대적 강세로 가면서 증시는 살짝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한 이유가 최근 엔화 약세도 한몫합니다. 이렇게 엔화 약세도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자극하고 있고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 결과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했고요. 그러면서 상대적 달러 강세가 되면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죠. 자, 이렇게 달러의 상대적 강세가 보이면서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왜 상대적 강세가 됐을까요? 일단 크게 보면 연준의 정책 스탠스 불확실성이 큽니다. 파월이 12월 금리 인하의 선을 긋고 QT 중단을 발표했지만 추가 완화 기대가 약해지면서 달러 강세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의 정책 금리를 동결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됐고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달러 쏠림 현상이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박과 셧다운 등 아직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 중이지만 여전히 브레이크를 잡고 살짝 상승하면서 변수로 작용되고 있고요. 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남아 있으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심리가 쏠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벤트 자체는 호재였어도 기대가 선반영되었고 앞으로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타국 통화 특히 엔화 약세가 겹치면서 상대적 달러 강세를 유지시키면서 원달러 환율도 재차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건 12월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파월 발언을 보면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도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발언처럼 오직 달러 강세만 바라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들도 많지만 오늘은 글로벌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봤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